이번 시간은 배경 이미지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경 이미지에 관련된 이런 CSS 속성들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리핏, 그리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SS3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기초적인 속성에 대한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한 배경 이미지 URL 처리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스타트 경로 하위에 있는 내용들과 동일하고요. 자, 스타트 경로를 에디터에서 여시고, 자, 관련된 소스는 지금 아래쪽에, 유튜브 아래쪽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보게 되면 박스란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자, 박스란 영역에 따른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죠. 자, 먼저 박스 스타일을 지정해 볼게요. 클래스 스타일로 지정했다라고 하고요. 자, 위드는 400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는 400픽셀로 지정시켰습니다. 자, 안쪽에 이미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먼저 자, 기본적인 이미지의 포맷인 이미지에 따른 패턴.gif도 있고요. 자, border.png라고 있죠. 자, 이미지를 한번 배치해 볼게요. 자, 먼저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방식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URL 방식으로 지정하게 돼 있고요. 자, 이미지스, 자, 안쪽에 이미지의 URL을 찾고 있죠. 자, 여기에는 자, border.png 이미지를 찾았고요. 자, 이미지가 지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지는 실제로 HTML 브라우저에 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 있는 것들을 로딩하는 방식으로 지정이 되겠죠. 브라우저에서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자, HTML 결과물을 보게 되면 자, 백그라운드가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경로가 잘못됐다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서 오타를 내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정상적인 경로를 볼 수가 없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오타를 지금 이자가 빠졌죠. 자, 정상적인 경로를 적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런 지금 하나의 에러를 발견하지 않고 이미지가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하나의 영역이 지금처럼 텍스트 컨텐츠와 비교가 되는 부분으로 자, 텍스트 컨텐츠는 박스란 텍스트가 써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공간이 지금처럼 보더로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보더를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보더는 테두리 선이었죠. 자, 이렇게 돼서 자, 테두리 선을 지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선에 따른 내용들은 먼저 첫 번째 있는 요건은 테두리 선의 두께, 그리고 테두리 선의 스타일, 그리고 테두리 선의 색상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테두리 선에 있는 그런 보더를 볼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배치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배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요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리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리피트 속성을 사용하면 배경 이미지에 반복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속성 값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기본적인 옵션이 바로 리피트란 속성입니다. 자, 리피트란 속성은 기본 값이고요. 반복되어지는 그런 요건이고요. 자, 리피트 X는 배경 이미지가 가로 방향으로만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피트 Y는 세로 방향으로만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 리피트는 자, 배경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한 번만 적용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가 적용된 이후에 자, 백그라운드 리피트라는 방식으로 이미지에 대한 반복적인 양식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기본적인 요건은 리핏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 리핏을 지정하게 되면 해당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지정되지 않고요.
하나의 요건만, 하나의 아이템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템만 적용된 거죠. 자, 그 다음에 repeat x는 가로 방향으로 적용되는 그런 요건이고요. 자, repeat x는 가로 방향으로 적용돼서 이미지가 배치가 되고 있죠. 자, repeat y는 세로 방향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repeat y는 세로 방향으로 적용되는 그런 이미지들에 대한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repeat x와 repeat y라는 방향으로 적용이 돼서 이미지가 배치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no repeat라는 방법으로 이미지가 한 개만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요건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따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이미지에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백그라운드 리핏 속성 값으로, 자, 로 리핏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배경 이미지가 반복되지 않고 문서의 왼쪽 상단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저희가 이제 배치 방법들을 여러 가지 다르게 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두 가지의 요건을 적어주는 기법으로 작성이 되고요. 자, 센터라고 하게 되면 중앙 정렬, 그 다음에 레프트 탑은 왼쪽 상단. 자, 이게 기본 값이 되겠죠. 레프트 버튼, 라이트 탑, 라이트 버튼,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 키워드 값들이 있는데요. 자,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잡아보면, 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00으로 기본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있는데, 자, 00이 적혔다라는 건 기본적인 수치 값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하나만 적용된 요건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50픽셀이라는 값을 지정하고 여기서 100픽셀이라는 값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50픽셀의 가로 위치, 그 다음에 100픽셀의 세로 위치에 따른 이런 영역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로 위치와 세로 위치에 따른 요건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위치 값을 보게 되면 그러면 120픽셀 뭐 가로 크기에 따른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120픽셀 그 다음에 120픽셀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배치가 이런 방식으로 자, 여기에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키워드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백그라운드 포지션, 자, 레프트 값과 탑 값을 지정하게 되면 이제 기본 값인데요. 기본 값을 지정하게 되면 그럼 왼쪽 상단으로 고정이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센터 값, 이런 키워드 값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위치가 이렇게 정해진 단어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크기를 저희가 100%라고 봤을 때, 자, 이를 제가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을 자, 만약에 10%로 줬고요. 그 다음에 20%로 주게 되면 전체 영역의 전체 크기에 대한 요건들 중에 자, 왼쪽에 있는 좌표,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좌표를 기준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퍼센트로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값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키워드를 쓸 때, 자, 한 개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 자, 센터라고 지정하게 되면 중앙 값으로 정렬이 돼서요. 정렬된 옵션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의 값을 하나의 그 옵션 정의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요건을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요건이 이제 CSS 요건들 중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는 속성이고요. 자, 근데 어태치먼트를 먼저 하기 전에 CSS를 축약하는 기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기본적인 옵션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요건을 다음처럼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요건들 이렇게
쳤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요건들을 저희가 하나로 통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백그라운드라는 옵션으로 적용하고요. 여기서 URL 첫 번째 부분은 대부분 이미지에 관련된 URL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border.png 그 다음에 no repeat 그리고 자, 센터라고 지정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리피트 백그라운드 포지션 세 가지 옵션이 들어가서 자, 똑같은 이런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속성을 사용하면 문서가 스크롤 될 때 배경 이미지의 스크롤 여부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속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문서와 함께 스크롤이 됩니다. 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픽스드로 지정하면 자, 문서는 스크롤 되지만 배경 이미지는 스크롤 되지 않아서 배경 위에 텍스트가 떠 있는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양한 그래픽적인 요건을 제작할 때 이런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거죠. 자, CSS를 다음처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000 픽셀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꽤 큰 이미지를 만든 거죠. 자, 아래쪽에다가 또 하나의 블럭을 만들겠습니다. 자, div 클래스에 자, etc 블럭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디자인을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에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자, 박스 크기를 제가 아까 전에 2000이라고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스크롤바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etc 박스라는 걸 div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자, 위드는 똑같이 400픽셀, 하이트는 400픽셀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백그라운드에 따른 내용들이 자, 하나를 지정하겠습니다. 하이트는 요거는 1000픽셀이라고 할게요. 좀 큰 걸로 가로 크기를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들 중에서 제가 이제 rainbow.jpg를 썼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기법으로 URL images 자, rainbow.jpg 그 다음에 no repeat 0 값으로 지정했고요. 여기서는 키워드 값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픽셀 값으로 지정한 거죠. 자, 0픽셀일 경우에는 이제 픽셀을 제외하고 쓰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다가 마진을 준 거죠. 자, 마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서 이렇게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바디 크기를 지정하는 걸로 할게요. 자, 바디는 예를 들어서 하이트는 4000 픽셀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크기를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커졌죠. 자, 그러면 중앙에 가 있고요. 여기서 스크롤바가 이제 여기 당겨 올라가게 돼 있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부터 자, 보게 되면 이게 스크롤바가 위로 딸려 올라가죠. 그죠? 딸려 올라가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바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이 속성을 저희가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스크롤 기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는 백그라운드의 적용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어태치먼트라고 돼 있죠. 그러면 대부분 스크롤이 기본 기능입니다. 스크롤은 기본 옵션이고요. 자, 스크롤 적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스크롤에 따라서 배경 이미지가 딸려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속성이 되겠고요. 자,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게 바로 기본적인 옵션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픽스드라고 적게 되면 고정값을 적는 거죠. 픽스드라는 고정값을 적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처럼 딸려 올라가지 않고 영역에서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자,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배경에 있는 영역이 마스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픽스드 백그라운드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옵션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백그라운드를 잘 쓰셔서 해당하는 이 다층에 그러니까 컨텐츠 영역과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쓸 수 있게 CSS를 공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